안녕하십니까. 신인기도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드디어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 무기도 10조 원 넘는 무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을 제치고 경쟁에서 이기고 호주 군함 사업에서 일본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바로 모가미 개량형 신급 FM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 미국의 차세대 화력 시스템이죠. 다영역 임무 시스템의 화력 시스템 중에 제일 장거리 무기 LRHW 다크 이글, 그게 해외에서 발사 실험해서 대성공을 했다라는 건데, 네, 중국을 겨냥한 무기들이죠.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탈락했던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결국 일본이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첫 호위함 수출 사례이자 일본 건함 사업의 첫 해외 진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인데, 사업 경과에 따라 향후 미국 건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노후화된 안자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호위함으로 일본 모가미급의 확대 개량형인 신급 FFM을 채택했으며 2029년부터 초도함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8월 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일본의 모가미급 개량형과 독일의 메코 A200 개량형을 최종 후보로 놓고 검토한 결과 일본 측 제안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선정한 신급 FFM은 만재 배수량 6,500톤급의 비교적 대형 호위함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12척을 도입할 예정인 최신형 함정인데요. 미국의 모든 무장과 연동되는 OPY-2 X밴드 A사 레이더와 막41 수직발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미국산 무장과의 호환성을 중시한 호주 해군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주 정부는 해당 군함의 직접 획득가가 독일 제한 대비 20% 비싸지만 30년 수명주기 비용 전체를 고려할 때 30%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와 함께 일본이 약속한 빠른 납기와 기술 이전도 상당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는 11척의 호위함 중에 3척은 일본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해 조달하고 나머지 8척을 호주 현지에서 건조해 매년 2척씩 인수할 예정인데요. 호주가 안자급 후속으로 모가미급을 선정함에 따라 2척 규모의 뉴질랜드 해군 안자급 대체 사업도 일본 호위함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호주 사업 수주를 계기로 해외 방산 수주 확대를 위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인데요. 한국을 견제하며 미국 건함 사업에도 참여하려는 일본 조선 사업이 한미 건함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모가미급 6,500톤짜리 6,500톤인데 승조원 숫자는 불과 95명으로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여기 들어갔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충남급, 또 이 독일은 메코 A200 개량형, 그리고 이제 모가미급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떨어졌어요. 왜 먼저 떨어졌냐? 일단 작다. 4,000톤 정도니까 작다. 그리고 미국산 무장을 운영 안 한다. 제일 작고, 그리고 KVLS니까 호주는 지금 전부 마크 41 미국산을 쓰죠. 그거와 공통성이 없다. 자, 이런 것으로 마이너스 연대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징병제니까 수병들을 뭐 3층 침대 이렇게 막 그냥 정말 수납하듯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거주하게 하지만, 호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최악의 상황에도 2층 침대 정도는 쓰니까 승조원 거주 구역이 우리보다 더 소모가 많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편의 장비가 적죠. 그리고 125명입니다. 근데 호주는 지금 이 일본 모가미급은 95명. 그래서 제일 먼저 탈락하고, 그리고 독일과 경쟁을 했는데 독일 거보다 일본이 20% 비싸지만 승조원이 적고 임금이 워낙 호주가 비싸니까, 그래서 수명 주기 비용 다 따지면 한 30% 정도 더 싸다. 이렇게 해서 일본을 선정을 했는데, 자, 그럼으로써 이제 이 모가미급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12척,
그리고 모가미급의 개량형인 이 신급 FFM을 또 역시 자위대가 12척에서 24척, 그리고 호주가 11척, 호주가 뭐 선정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겠다라고 했던 뉴질랜드도 2척, 완전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부터 일본이 방산 시장에 진출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무기와 강력한 경쟁을 할 그런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네, 아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치명적 한방, 극초음속 무기 LRHW, 일명 다크 이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전개에서 미국은 사상 첫 해외 실사격을 실시하며 무력 시위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감탄만 쏟아졌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 7월 호주에서 실시된 다국적 연합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 2025 당시 LRHW 1개 포대를 호주 북부에 배치했으며 처음으로 해외 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했다고 미 육군이 현지 시각 8월 3일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9일 호주 북부에 사상 최초로 LRHW가 전개되었고 이번 전개는 LRHW의 첫 해외 전개라고 밝혔는데요. 훈련에 참가한 부대는 하와이 포트 샤프터에 주둔하는 제3다영역 임무부대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단급 규모인 다영역 임무부대는 예하 전략화력대대 프리즘 미사일로 무장한 1개 포대, 마크 70 PDS, 일명 티폰 웨폰 시스템으로 불리는 MRC 1개 포대, 그리고 다크이글 1개 포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다크이글은 이 부대가 가진 타격자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크이글은 277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무려 마하 17의 속도로 비행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탐지, 추적이 어렵고 인치 단위의 명중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장거리 타격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2개 MDTF, 유럽 지역에 1개 MDTF를 두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태평양 지역에만 5개의 MDTF를 창설할 예정인데요. 한미동맹 현대화 협상을 앞두고 MDTF의 주한미군 카드를 미국 측에 제시하는 것도 좋은 협상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MDTF, 이 다영역 임무 부대 안에 정보, 그리고 군수 지원, 그리고 이 전략, 이 화력 부대가 있는데 이 화력 부대 안에 이제 프리즘 미사일, 그리고 또 MRC, 그리고 가장 사정거리가 긴 LRHW 이렇게가 배치가 돼요. 1개 포대씩. 자, 그걸 탈리스만 세이브 때 이렇게 호주에 갖다 놓고 한번 사격해봤다. 그런데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2770km 날아가고 속도가 무려 마하 1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보니까 적이 탐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탐지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요격이 힘들어요. 왜? 요격 미사일보다 너무나 더 빠르니까. 그런 이 다크이글, 지금 미국이 현재 루이스 맥초드 기지에 하나, 미 본토죠. 1개 MDTF가 있고 또 하와이에 1개 MDTF가 있는데 그 루이스 맥초드에 있는 MDTF 중에서 하나의 MRC,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이죠. 마크 70 PDS 컨테이너형 발사기, 거기에 토마호크 들어가고 SM6 들어가고 그걸 지금 필리핀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부대 중에 1개를 지금 호주에서 장거리 타격 실험을 해봤다라는 건데 앞으로 태평양 지역에 5개 MDTF를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거 제가 뭐 계속 주장하는 건데 우리 군산에 배치하면 이 다크이글이 베이징까지 불과 2분 53초면 날아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밀하냐? 3인치 안에 들어간답니다. 3인치 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대피를 하겠죠. 중南하에 있다가 대피해서 승용차를 딱 타는 순간 2분 53초니까 타는 순간 승용차를 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진핑 자리를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이런 미사일을 우리 한국에 배치한다. 배치해 줄게 라고 미국과 협상한다면 우리가 많은 양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할 때 이재명 정부가 그런 제안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줄곧 이 MDTF를 군산기지에 배치하자.
라는 주장을 쭉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배치해주겠다라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정말 너무 좋은 전략적 위치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주고 많은 것을 양보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다라는 것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